안녕하세요. 50년 동안 시니어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지혜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사과와 유제품의 조합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사과를 얇게 썰어 요거트 위에 듬뿍 얹어 드시거나 사과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큼한 사과의 맛과 고소한 유제품이 만나면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합이 시니어 건강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79세 이영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침마다 사과를 얇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셨다고 하셨어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더니 급기야 설사 증상까지 나타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과가 상했나 싶어 새로 사서 드셔봤는데도 증상은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산 성분이 요거트나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발효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 사과의 산 성분이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 장내 발효가 활발해지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림 배에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 심하면 설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영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좋으라고 챙겨 드셨던 사과와 요거트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었는데 시니어분들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죠. 제가 할머니께는 사과는 식사와 따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요거트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 간식처럼 드시라고 알려드렸더니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셨습니다. 사과와 유제품의 조합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면 평소 식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고 싶어지시지 않나요? 사과는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반드시 혼자 드시거나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쉽게 발효를 일으키니까요. 이렇게 음식 궁합만 잘 맞춰 드셔도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혹시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며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셨나요?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음식도 궁합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속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로 꼭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침 식사로 상큼한 오렌지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도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달걀 역시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식으로 자주 식탁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렌지와 달걀을 함께 드실 때 생각지 못한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진료실을 찾으신 76세 김상호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오렌지를 함께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건강에 더 좋을 거라 믿으셨다는데 며칠 전부터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가 오르고 입안이 간질간질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절 알레르기인가 하고 넘기셨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셔서 걱정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렌지에는 시트르산이 풍부해 상큼한 맛을 내는데요. 이 산 성분이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만나면 위장에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분해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의 소화 효소가 젊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은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김상호 어르신께서는 오렌지와 달걀을 함께 드시고 나서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메스꺼워 식사하시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후 어르신께는 달걀은 식사 반찬으로 드시고 오렌지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간식처럼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셨는데도 며칠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달걀 흰자의 많은 알부민은 본래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오렌지의 산 성분이 더해지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위벽을 자극하고 장내에서 면역세포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올라오고 위장에서는 소화불량 증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함께 드실 때는 궁합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침 식탁에서 달걀과 오렌지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셨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 식탁에 바나나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바나나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식사 전후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나나와 김치를 한 끼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두 음식도 함께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80세 최영자 어르신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와 밥을 드신 뒤 바나나를 후식처럼 곁들여 드셨는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이 속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물을 자주 드셨는데 그래도 속이 편하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한 맛 덕분에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시기에 좋지만 김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치는 젓갈과 소금으로 절여 만든 발효식품이라 염분이 많습니다. 이때 바나나의 칼륨이 체내의 나트륨을 빠르게 배출하려고 하면서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경우에 따라 어지럼증이나 근육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김치의 매운맛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여기에 바나나의 당질이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께서도 밥을 드신 뒤 바나나를 곧바로 드신 습관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트림이 잦아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후에는 김치는 식사 중에 드시고 바나나는 간식처럼 따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식사 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진다고 알려드렸더니 며칠 만에 속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을 따져 드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는 시니어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과일 중 하나죠. 달콤하면서도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포도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포도를 드신 후 곧바로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두 가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진료실을 찾으신 77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르신께서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포도를 한 송이 정도 드시고 그 다음 녹차를 꼭 한 잔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고 갑자기 어지럼증까지 느껴지셔서 걱정이 돼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다가 포도와 녹차의 궁합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포도에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유기산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녹차에는 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이 몸 안에 들어오면 철분과 결합해버려서 장에서 철분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녹차와 포도를 함께 드시게 되면 몸이 필요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을 더 느끼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녹차의 타닌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포도는 당질이 풍부해 위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데 이때 녹차의 타닌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도 식사 후 포도를 드시고 바로 이어서 녹차를 드시는 습관 때문에 위장장애가 잦았던 겁니다.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자주 나와서 외출하시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는 포도는 오전 간식으로 드시고 녹차는 식사 후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잘 실천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 속쓰림도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철분 수치도 좋아지셔서 그제야 포도와 녹차의 궁합이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와 녹차 두 가지 모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 안의 영양소 균형이 깨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을 맞춰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식탁 위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딸기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시니어 분들께서도 자주 찾으시는데요. 한편 최근 몇 년 새 건강을 위해 식초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시중에는 석류식초, 레몬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소화에 도움이 된다거나 피로회복에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다 보니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혹시 딸기와 식초 음료를 함께 드시거나 연달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몸에 좋다는 두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김민자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어르신께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 같아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 식사 후에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석류식초 음료도 곧바로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속쓰림이 심해지고 때로는 메스꺼움까지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기에는 천연의 산 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해 위의 산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적당히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지만 딸기를 드신 뒤 식초 음료까지 곧바로 드시면 위장 속 산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위벽을 심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자 어르신도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과 메스꺼움, 트림이 잦아져서 식사하시기도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식초 음료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산 성분이 매우 강해 위산 과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드신 뒤 식초 음료까지 연달아 드시면 위장 안의 산성 환경이 너무 강해져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드실 경우 위장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 속쓰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자 어르신께서도 딸기를 드시고 식초 음료를 바로 드시는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제가 어르신께는 딸기는 간식으로 따로 드시고 식초 음료는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속쓰림이 거의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하셔도 증상이 훨씬 좋아지신다고 하니 저도 참 기쁘게 느꼈습니다. 딸기와 식초 음료 두 가지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을 잘 맞춰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알갱이 속에 각종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시니어분들께도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달걀 프라이도 단백질 보충에 좋다고 해서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혹시 블루베리와 달걀 프라이를 같은 식사 자리에서 함께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두 음식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병원을 찾으신 80세 김종수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김종수 어르신께서는 시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눈 건강에 좋다는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챙겨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달걀 프라이가 빠지면 허전하다고 하셔서
늘 블루베리와 달걀 프라이를 함께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으셨는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고 심할 때는 메스꺼움까지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산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달걀 프라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의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 단백질은 산 성분과 만나면 변성이 되어 위장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트림이나 속쓰림, 심하면 알레르기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블루베리의 산 성분과 달걀, 프라이의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의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종수 어르신도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지고 식사 내내 트림이 잦아져서 외출할 때도 불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후에는 블루베리는 오전 간식으로 드시고 달걀 프라이는 점심 반찬이나 아침 반찬으로 따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습관을 바꾼 뒤 며칠 만에 속쓰림과 트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철분 흡수를 돕기도 하지만 달걀 프라이의 단백질과 산 성분이 만나면 철분 흡수도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시니어분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와 달걀 프라이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에 좋은 음식도 궁합을 맞춰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과일 중에서도 사과, 오렌지, 바나나는 시니어분들께서도 식탁에서 가장 자주 접하시는 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에 좋은 건 잘 아시지만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셔도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과일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이 풍부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점막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지만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 드시는 게 위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달걀이나 두부 같은 고단백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의 산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가 더디게 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렌지는 식사 중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어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렌지와 커피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를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커피를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당질이 풍부해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데도 좋지만 김치나 짠 반찬과 함께 드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장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이 차가운 자극을 받아 소화가 더디게 되거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실온에 잠시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특히 단독으로 간식처럼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과, 오렌지, 바나나 세 가지 과일만 드셔도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지만 드시는 타이밍과 방법만 조금 바꿔도 소화가 더 편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궁합과 타이밍을 잘 맞춰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망고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많은 시니어분들께 사랑받는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도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과일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작은 알갱이 속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달걀 프라이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단백질이 변성돼 소화가 어렵게 되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식사 후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씩 나눠서 드시고 되도록이면 신선한 상태로 드셔야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을 살려주는 과일이지만 식초 음료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딸기의 풍부한 산 성분과 식초 음료의 강한 산이 만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니 딸기는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나 간식처럼 따로 드시고 식초 음료는 공복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와 간격을 두고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딸기는 농약 잔류를 없애기 위해 깨끗이 씻어 드시고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상온에 잠시 두셨다가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하실 거예요. 망고는 달콤한 맛으로 식사 후 입가심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데 김밥처럼 밥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 식사 직후보다는 최소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망고는 잘 익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으며 너무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상온에서 잠시 두셨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망고는 과육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도 좋으니 하루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딸기, 망고를 각각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만 잘 지키셔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과일의 좋은 영양소를 몸에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타이밍과 궁합을 잘 맞춰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매일매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일과 음식의 궁합을 중심으로 시니어분들께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간식 시간대를 나누어 드시고 음식 궁합을 잘 맞춰 드시면 위장도 편안하고 소화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